네, 자, 반갑습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가단 9회차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이번 9회차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외국인 특례 요 세 가지 내용인데요. 총 묶어서 한 5문제, 많게 나오면 7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3문제 정도,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외국인 특례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보통 됩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 했는데요. 자, 기본 개념이 부동산에 대해서요, 어떠한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대로 신고하라 그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요. 자, 어떠한 거래가 되는데 어떤 거래일까요? 매매계약입니다. 토지 거래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대로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장,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하지요. 거기에다가 30일 내에 실제 거래된 가격대로 신고하세요. 그 말이 되고요. 자, 토지하고 건물은 현존하고 있는 토지 건물이 매매가 되어도 신고하고, 토지 건물에 대한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매매가 되어도 신고하고, 토지 건물을 신규 분양받는 거 있지요? 첫 분양받는 거, 그것을 공급계약이라고 하는데, 토지 건물 첫 공급받는 분양계약, 첫 분양계약, 공급계약도 공급 가액이 얼마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걸 찾아 1번 보실게요.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조성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 택지 공급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 되겠죠? 택지를 분양받은 겁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매매가 되면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죠.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한다.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이 되는 겁니다. 동호수 선정된 거거든요. 이것도 매매 계약이 되면 실거래가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고, 자, 증여계약은 실거래 가격이 없잖아요. 무상증여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 맞는 말. 자, 4번 지문. 자, 신고할 때에는 신고할 사항이 있지요. 무엇을 신고합니까? 신고사항인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인고 부부는 실제 없다 있으면 신고하세요. 자, 어쨌거나 시험은 꼭 나오는 겁니다.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이 누구냐, 인적사항요. 그 다음에 계약일, 날짜죠.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그 다음에 거래된 부동산, 부동산의 면종류, 면적, 종류. 자, 면적하고요. 종류, 소재 지번 지목,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실거래가. 글자가 잘 안 나오네요. 자,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 중개업자 개공이가 있으면 개공이가 누구냐?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까지 다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도 신고 들어가는데,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 같으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신고가 바로 금액 관계없이 다 신고가 들어가고요.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6억 이상일 때, 6억 이상의 주택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신고가 들어갑니다. 자, 4번 질문요. 부동산 면적 종류 소재 지번 지목 신고 들어가거든요.
면적하고 종류 신고해야 되나? 매도 매수인 인적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그렇죠? 누가 인적 사항 무엇을 그렇죠? 면적 종류 소지 지분 지목 얼마에 실거래가 언제 계약 날짜 어떠한 조건으로 사고 팔았느냐 이게 신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적 사항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번이 말도 안 되게 틀린 것이고, 자, 5번 지문도 시험에 아주 단골이지요. 그냥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도 신고는 별도로 해 주어야 합니다. 아주 뭐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문제 다시 보실게요.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대로 30일 내에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하세요. 택지, 토지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매매되면 신고하고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입주권도 매매가 되면 신고하는데 정년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고할 때는 부동산의 면적, 종류, 소재 지분, 지목, 그다음 실거래가, 매도 매수인 누구냐, 인적사항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 한다. 오케이. 자, 요 문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을 찾으세요 했고요. 1번 부동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 X 전세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일 때 신고를 하는 것이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대차도 전월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월 1일 이후부터고 자, 매매 계약은 토지 건물 매매는 다 신고하는 거고 전국에 대해서 다 신고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 그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만 신고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어쨌든 전세권은 신고하는 말이 없어요. 전세권, 증여계약, 또 뭐 저당권 설정계약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자, 2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던 누가 신고하느냐 그 얘기인데 직거래하면 공동신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나머지 일방이 단독신고. 자, 직거래했는데 민간인하고 국가나 지자체하고 직거래했다. 그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중개를 통해서 거래가 됐어요. 그때는 중개한 전문가, 개공이가 신고를 해야 되고 개공이가 둘이서 공동 중개했다 그러면 공동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문 신고가 있고 홈페이지 가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데 방문 신고는 1588 대리가 가능하고요. 개공일 때는 소공을 대리해도 됩니다. 전자문서 인터넷 신고는 공인인증서 같은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니까요. 대리 신고가 안 됩니다. 전자는 대리가 안 되고 방문에 한해서 대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자,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받아요. 지체 없이 신고 필증 받는 거고 신고했는데 신고서상에 누락이 있다든가 신고 내용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죠. 필요한 조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게 따라야 되는 거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자,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하자가 없어 보인다. 신고 필증을 줘요. 지체 없이 받아요. 그럼 신고 필증 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이니까 등기하러 가는 겁니다. 자,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 가지고 또다시 구청 가서 등기에 필요한 검인 도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면
거미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신고를 했는데 실거래가인지를 가격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가격 검증 체계를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합니다. 국장이 구축 운영. 그래서 신고받은 신고관청에서 가격 검증 체계를 이용해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를 해줍니다. 세무서에서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자, 신고했는데 결국 거짓 신고였다. 거짓 신고였다라고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는 취득한 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어마무시한 과태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취득 가액의 5%의 과태료. 적정성 검토를 누가 한다고요? 신고관청. 자, 그런 내용들. 신고한 후에 신고 필정 잘못 나왔다. 고쳐주세요. 정정신청. 신고했는데 신고한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변경신고. 신고했는데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 신고. 며칠 내에 해야 한다? 30일 내에 해야 한다는 거. 정정이나 변경 신고는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나 해제 신고는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임대차, 주택임대차 신고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매매에 관련해서는 500 이하 과태료. 미신고일 때. 자, 그런 내용들 계략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1번 지문. 전세권 설정 계약을 신고해야 된다. X. 자, 2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했다. 누가 신고한다? 지들끼리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 신고법은 무조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신고법에는 서명 및 날인 자체가 없습니다. 오케이. 신고는 빨리 해주라. 서명이든 날이든 뭐든 빨리 해주라. 그런 의미다 보시면 됩니다. 민날인 무조건 X. 자, 3번. 전문가, 우리 개공이가 중개를 해서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하고 전문가가 공동 신고한다. X.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4번. 가격 검증할 수 있는 실거래가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은 누가 합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중개사법에서 우리 요 과목 관련해서요. 정보 나오면 무조건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고 구축 나와도 무조건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X, 국토부 장관. 자, 5번. 신고하고 필정을 받아 끌랑요. 신고 필정 가지고 이제 등기소 가면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계약서 가지고 검인을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도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전세권 신고하지 않습니다. 직거래하면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민날인 없습니다. 서명 또는 날이라 하고 전문가가 중개했다면 전문가가 신고하는 거고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해요. 신고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답 5번. 자, 그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방화춘 수목이나 명인방화춘 수목의 집단. 자, 요것이 전부 다 매매되면 모두 다 부동산 거래에 신고한다. X죠? 이 중에서 오로지 뭐만 실거래가 신고합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요. 자, 2번. 개공이가 전문가가 중개하면 전문가가 신고하는데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전문가 둘이서 공동 신고하는 겁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한 자는 나이스 브라보, 신고를 거부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일방이 거부한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된다. X, 일방이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나머지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 거부한 자는 500 이하의 과태료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공동명의다. X가 될 것이고, 일방이 거부하는데 무조건 공동명의다 하면 거부한 애 때문에 신고를 거부한 애 때문에 못하는 애가 둘 다 같이 과태료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일방이 거부했는데도 무조건 공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죽어. 얘가 얘를 가만 안 놔둬요. 그냥 묻어버려, 심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거부하면 거부한 자는 과태료 먹으면 되고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오케이. 자, 3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 무조건 X,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관청에다 제출하겠죠. 신고관청은 물건,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장이고, 등록관청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X.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신고서 방문 제출은 중개한 개공이 위임받은 소공이가 대행할 수 있다. 맞겠죠? 4번 정답. 방문 제출에 한해서 제출 대행이 되는 겁니다. 전자문서는 대리 대행이 안 되는데 방문은 가능하지요. 5번 비규제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이상이 아니라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입주, 자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억 이상 X. 자, 이 문제 다시 보실게요. 3번 문제. 옳은 것을 찾아라 했고요. 중개대상물이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공동중개 일방신고 거부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명 및 날인 무조건 X,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방문 신고에 한해서 소공이가 대행할 수 있다. 4번 정답.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지방공사하고 개인이 직거래했어요. 누가 신고한다? 지방공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신고한다. X.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조건기한도 신고한다. 맞는 거예요. 신고할 사안.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조건기한 신고하셔야 되고, 3번에 권리전의 내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거 맞습니다. 인계 부부 실제 없죠? 권이라는 말이 없어요. 권리전의 내용은 이것은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계획사항인 것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지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이것도 맞아요. 공법은 실거래가 신고하는 관계없고요. 이것은 확인 설명서의 기재가 되는 겁니다. 5번. 위임받은 소공이가 제출 대행할 때 신고할 때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겠죠? 신고할 때에는 신발은 신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서 제출할 때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문제 다시 볼게요. 틀린 것을 찾아라. 지방공사하고 개인이 직거래했다. 공동신고 아니라 지방공사가 단독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조건기한 신고를 해야 되고, 권리전의 내용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법도 신고사항이 아닌 것이고, 신고할 때는 신분증 보여줘야 됩니다. 맞는 말. 자, 5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것은 신고에 대한 제재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1번. 법정기한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2번. 거짓 신고하도록 뭘 했대? 요구한 자 거짓 신고해 주시오. 50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자, 3번. 신고했는데 신고관청에서 신고한 내용이 뭔가 하자가 있다. 다시 보완해서 오세요. 뭐 계약서 가져오세요. 대금 지급 자료 가지고 오세요.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완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시 써서 가지고 오세요. 조치 명령이 떨어졌어요. 요거 따르지 않으면 3,000입니다. 조치 명령 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3,000만 원의 과태료다. 요거 맞습니다. 3,000 이하의 과태료가 대금 지급 자료 가져와라. 거래 대금 지급 통장 가져와요. 무통장 입금했다고 실거래가만큼만 돈 준 거 맞아요? 맞아요. 입금표 갖고 와요. 대금 지급 자료 요거 불응하면 3,000이고 그다음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도 뭐가 된다? 조치 명령 따르지 않은 자 3,000.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허위 신고하는 거 있어요.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거.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허위로 고가로 신고하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또 나중에 또 해제도 안 됐는데 허위로 계약이 깨졌다. 허위로 해제 신고하고 뭐 이런 거예요. 요것이 이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기억에 조금 남으신다 하시면 대금 지급 자료 가져와 대지자 3,000.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조지자. 허위 신고, 허위 해제 신고. 대지자, 조지자, 허허. 요것이 네 가지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됩니다. 잘 놉니다. 시험에. 대지자, 조지자, 허허. 대져버리라, 조져버리라, 허허. 미신고는 500이고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도 500인데 3,000 때려버리면 나보고 지금 대져버리는 얘기, 조져버리는 얘기요. 대지자, 조지자, 허허. 3,000. 자, 여기서 다 맞는 말이 됩니다.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4번 지문입니다.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해서 신고했다. 3,000 맞지요? 오케이. 자, 5번 지문. 신고관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자료, 통장 가져와라. 입금표 가져와라 할 수 있어요. 대지자 요거 불응했을 때 취득가액이 5% 이하 과태료 아니죠. 얼마짜리였다? 3,000짜리였어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정답 5번 되겠어요. 대지자, 조지자 3,000. 자, 6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한 문제 꼭 나오는 겁니다. 자, 신고할 사항이 있잖아요. 기본 틀은 인고 부분은 실제로 있다 없다. 실제는 없대요. 있으면 신고하세요. 차라리 자립하세요.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인적 사항 적을 때 그죠? 신고할 거 적어야 되잖아요. 인적 사항. 다수 관계일 때, 공유일 때는 주소란에 뭘 적어라? 주소란에 지분 적어라. 인적 사항 적을 때 외국인 같으면 뭘 적어라? 국적을 적어라. 그리고 매수할 때 매수 용도를 적어라. 외국인 나카무라, 국적 적어라, 매수 용도 적어라. 계약 날짜 적고 부동산, 면적 종류 적을 때 면적 적을 때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적고 기타 건축물은 연면적을 다 적어라. 종류 부동산의 종류 적을 때 건물 때는 건축법 시행령 별지에 따라서 별표를 보고 적어라 그 말이에요. 부동산의 소재 지분 지목 대장 보고 적어라. 실거래가 적을 때 물건별 가격이 있고 총 실제가 있어요. 건별 가격은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됐을 때 가까이 것을 적는 거예요. 100일 얼마, 100일 얼마, 103 얼마. 전체 세 채 한꺼번에 얼마다 하게 되면 총 실제가 적는 거예요. 자, 아파트 세 채를 한꺼번에 사고 팔았다. 100일로 10억.
102호 9억, 103호 11억, 셋째 30억. 각각의 가격을 적는 칸이 물 건별 가격, 전체 가격 적는 칸이 총 실제 가격. 오케이. 부가가치세 처음에는 공급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을 신고하고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도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을 신고를 했는데 현존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신고해 주라.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종전부동산 나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일 때에만 종전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되기 전에 것을 적어라.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고할 사항들을 신고서 기재를 하는데 대표 지문 5개가 이제 쭉 뽑아져 있어요. 자, 1번 지문요. 현존한다. 현존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신고할 때 건별 거래 금액을 적을 때 건별 가격이든 총 가격이든 현존하는 토지 건물 다 커서 팔아먹었죠. 그때는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순수한 가격으로 신고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거 맞는 말이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이나 첫 분양받는 공급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가격을 신고하고 현존한다. 다 컸죠. 그럴 때는 엄마 빼고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자, 2번.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 물건별 가격일 때는 각각의 것을 적는 거예요. 건별.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를 적는 겁니다. 101호 얼마, 102호 얼마, 103 얼마 적는 거고 세채 전체 가격은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총 실제 거래 가격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오케이. 자, 3번.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번에 시험 너무 많이 나왔어요. 면적을 적을 때 집전, 집합 건물일 때는 어떤 면적만 적는다.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됩니다. 공용 면적을 합산 기재한다. X예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이다. 그러면 면적 신고할 때 전용 면적만 기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공용 면적까지, 복도 면적 이런 것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3번을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다수다 하면 공유 관계거든요. 공유일 때는 주소란에 뭘 적는다? 지분 적어요. 주소란에 그래 지분도 표시하고 나카무라 외국인은 where are you from? 국적도 기재하고 매수 용도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다 나왔던 대표 지문 5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 투기가 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다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둘 이상의 특강 시도에 걸치면은 국토부 장관, 시도 안에 일부 같으면 시 도지사가 지정하지요.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물론 지가 동향 파악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공고하고 다 절차가 있는데 포인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지정하고 지들 행정청끼리는 지체 없이 다 알려줍니다.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구청장에게,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장까지 지들끼리는 다 지체 없이 다 알려주고 대국민, 지정한 자가 대국민 공고하지요. 그럼 국민들은 공고를 보면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오케이. 자, 어떤 거래일 때 허가받습니까? 투기가 되거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및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실수요자 같으면 허가가 나오지요. 실수요자가 아니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불허가 처분되겠죠? 허가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내가 실수요자다. 이 땅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기간 동안 이 땅을 써야 돼요.
자기야 몇 년 쓴다? 2년. 대규모 사업 시행자 4년. 이렇게 의무기한 동안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행 명령이 떨어져요. 쓰라 이렇게. 이행 명령을 했는데도 안 써. 그럼 뭐 한다? 땅을 쓸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때려요. 언제까지 강제금을? 쓸 때까지 의무기한 동안 쓸 때까지 계속 때려요. 매년 한 차례. 오케이. 그래도 안 쓴다. 결국 허가를 뭐 한다? 취소하게 돼요. 그래요. 자, 불허가 처분이 되었다면 너 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불허가. 그러면 다 허가를 전제한 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거래가 안 되니까 열받죠. 불허가 처분. 왜 불허가 했냐? 그래서 이의 제기할 수 있죠. 몇 달 이내에 1개월 내에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 땅 주인은요 뭐합니까? 구청장 찾아가서 네가 불허가 있냐? 그럼 네가 사.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매수 청구의 포인트가 공시시가 기준. 공시시가 기준으로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돼서 매수할 때 가격은 공시시가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허가나 불허가 요건 며칠 내에 떨어진다? 15일. 15일에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을 보는데 자, 마지막 개념. 요 땅이 있잖아요.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땅이다. 공익사업용 토지, 국가 등이 선매, 먼저 사겠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선매가 진행이 되면 포인트 가격, 선매는 어떤 가격 기준이다? 감정가 기준 이렇게 돼요. 자, 그 정도 합니다. 자,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걸쳤다 누구다? 국토부 장관. 1번 O. 2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 대국민 공고 국민 여러분 허가받아요. 공고되면 며칠부터 허가받아요. 5일. 지체 없이 효력 발생한다.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5일 후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X가 되겠고요.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자, 3번요. 허가구역을 지정한 국토부 장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투기를 안 하나 보다 혼자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정의 절차가 준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정한 허가구역을 해제할 거나 축소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오, 맞는 말. 자, 4번 지문. 시도지사 지정을 5년 이내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최장 5년 지정했어요. 자, 지정기한이 끝나갑니다. 다시 재지정하려고 그래요. 5년 더 지정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서 그때는 규제를 더 연장을 할 때에는요, 현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물론 도시인의 심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심의도 거쳐서 기간을 재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 전에 의견 듣는다. 맞는 말이고. 자, 5번. 허가구역 지정 통지받은 구청장입니다. 국장이 지정했다. 시도지사 거쳐서 구청으로 연락이 들어와요. 그 동네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구청장은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장에 알려줘야 돼요. 등기소장아, 우리 동네가 허가구역이니까 내 허가증 없이는 등기해주면 안 되는겨? 알려주는데 지들끼리는 다 며칠 내에 알려준다. 지체 없이. 지들끼리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도 알려줍니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7번은 틀린 것 2번이 X가 되는 겁니다. 자, 8번으로 가실게요. 허가구역에서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덩이가 큰 것만 허가를 받아요. 기준 면적 기본적으로 외워주신 거. 특별 공고가 없다면 도시지역에서 주, 상공록, 도, 관농자,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죽어라 18아 죽어 18 180을 초과할 때 허가 받거든요. 150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지요. 녹지는 나무가 빽빽해야지 녹지니까
나무 빽빽하다 100제곱미터 초과될 때 허가를 받는 겁니다. 3번에 공업지역 공장의 굴뚝의 연기는 위로 뿅뿅 올라와요. 660을 초과할 때 허가 받아요. 이건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상업 사고 팔고 거래를 하려면 둘은 있어야 돼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합의 둘. 200제곱미터 초과지 허가를 받는데 150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5번에 도시적 외에서는 농오 임천 농지는 500을 초과할 때 임야는 얼마? 1000제곱미터 초과 시에 허가를 받거든요. 500의 임야 같으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필요한 거 정답은 2번 정답. 자, 기준 면적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토지를 허가. 틀린 것을 찾으세요.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한대요. 아, 이거 공익사업용 토지인가 봐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는 땅인가 봐요. 먼저 사가겠대요. 자, 그래서 선매자가 지정이 되나 봅니다. 선매자가 매수할 때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한다. 이도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틀렸어요. 선매 가격은 기준이 뭐가 된다? 감정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감정가. 선매에 앞선다. 뭐가 앞선다?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선매는 감정가 기준. 땅 주인이 산 가격으로 사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감정 평가를 합니다. 국가가 산대. 땅 주인이 산 가격으로 사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정 평가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감정가 기준.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되겠고. 자, 2번. 거래,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어요. 자, 땅 주인은 이걸 팔아서 애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불허가 처분 날지. 열받잖아요. 그럼 애 등록금 어떻게 하느냐? 열받으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구청장 나와! 해가지고 배를 막 찌르면서 왜 불허가 있어? 그럼 네가 사든가 하고 이의 제기하거나 매수 청구할 수 있겠죠. 자, 포인트가 몇 개월? 짝대기 하나 1개월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또 1개월 내에 뭐도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네가 살아 이 자식아. 이렇게. 자, 3번. 불허가 처분, 나온다, 그죠? 불허가 처분했을 때 매수 청구요. 또 1개월 내에 하는데, 가격은 무슨 가격? 공시지가라도 사라. 이렇게. 3번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 그럼 쓰라 그러겠죠. 이행명령. 왜 안 쓰냐? 써! 이행명령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그러면 매년 한 차례, 그렇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쓸 때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허가 신청합니다.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하고 자금 조달, 그 다음에 허가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매매할 거예요. 계약의 내용, 이것을 다 기재를 해서 계약의 내용과 이용 계획, 자금 조달 이걸 다 기재를 해서 구청장에 제출해야 되죠.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보시면 틀린 거 요거 선매하게 되면 감정이 앞선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불허가 처분됐다. 포인트 한 달 내에 이의 제기하거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어떤 가격 기준? 공시가 기준. 자, 그 다음에 쓰라 안 쓴다 그러면 이행 명령 그리고 이행 강제금. 허가 신청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 마지막 10번 갑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함부로 취득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들어올 때 규제 받으세요. 원칙은 신고하시고 예외적으로 외국인 전용 허가구에서는 허가를 받으세요. 허가구역 4군데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한국에 대해서 위험한 시설이나 행위를 할 것 같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외국인은 토지 취득이 안 되는 것이고 한국에 위험한 시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허가 받고 계약을 하는 거고 허가 없이 계약했다. 무효. 그리고 2년 2천으로 이하로 처벌됩니다. 둘둘 치킨. 자, 그러면 신고인데 계약으로 외국인이 취득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계약 이외의 원인이다.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고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보유하겠다.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합니다. 안 했다. 300 이하 과태료, 100 이하 과태료, 100 이하 과태료. 요 숫자 심 그냥 나옵니다. 계약은 60일, 나머지 6개월 내에 신고. 과태료는 요 300, 나머지 100 이하 과태료. 허가구역 4군데에 시험 나오는 거예요.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위반 시에 둘둘치기. 매매일 때는 거래 신고하면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거래 허가 받으면 취득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외국인이 뭐냐?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한국법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외국인이 있어요. 실질적인. 뭐라도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실질적인 외국 법인 단체로 보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자, 외국인이 2번 법원 경매입니다. 법원 경매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 이외의 원인인 거죠. 소유권을 취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는데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에서 토지를 취득하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맞아요. 6개월 내에 요 말이 틀렸네요. 계약 체결일로부터까지는 맞는데 60일 내에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60일 내에. 6개월 내에 신고한다. 3번을 X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은 60일로 가셔야 돼요. 3번 X.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국민이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뀌었는데도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되지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죠? 6개월 내에 신고하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번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오, 맞고 그 앞에 지에 3번 하나가 계약인데 6개월 요거 하나 틀렸고 계약 이외에는 6개월 2번 맞고 반가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외국인에 들어간다는 거.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이거 아주 핵심 내용 5개 지문입니다. 꼭 봐주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평가단 9회차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 관해서 보셨습니다. 힘드시죠? 힘들어요.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그렇죠? 몸도, 체력도 이제 지실 때가 됐어요. 우리 11월 달부터 하신 분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지금 5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왔으니까 4월 달 되면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마스크 끼고 수업하고, 마스크 끼고 수업 듣고, 호흡도 딸리고 힘들어요. 지금 한참 힘들 때입니다. 아, 그래요. 아마 선생들도 힘들걸요, 아마. 다들 힘들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들 해도 우리는 어차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아예 놓지 마시고, 그래요. 그래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또 좋은 날, 끝이 있는 게임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조금, 안타깝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이제 밝은 4월, 5월 또 새 봄이 오고요. 마스크 벗고 이제 코로나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파이팅입니다.